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어제 이제 이번 총선의 관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 광진 을 후보자들끼리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이 두 사람이 토론을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상당히 좀 어이가 없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고민정 씨의 수준, 그냥 어떤 그 가치 판단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수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가 지금 이 언급하는 고민정 씨의 발언을 듣고 나서 한번 고민정 씨의 수준을 각자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민정 씨는 자기를 지금 광진 사람, 광진댁 이렇게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정 씨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어디 중곡동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에 잠깐 뭐 또 그 해당 지역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는 광진구에서 산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광진댁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자기 PR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고민정 씨가 자기를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재 영입 1호로 발탁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인재, 자기 자신을 인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호, 여기에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문재인의 참모로서 대한민국을 대변하며 정치를 배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고민정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란 직업은 뭔 말이냐면,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는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정확하고 정제되고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문재인의 참모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모라는 거는 대통령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모는 윗사람을 도와서 어떤 일을 꾀하고 일을 꾸미는데 참여한 사람들을 참모라 그럽니다. 근데 한마디로 대통령의 머리 역할을 했다, 이 얘기인데, 고민정 씨, 여러분들 봤을 때 고민정 씨가 대통령의 머리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습니까? 도대체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참모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고민정 씨의 이력을 보면 KBS 아나운서를 한 게 사실은 전부인데, 아나운서란 직업 뭐 그런 걸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운서는 다른 사람보다 이 언어 사용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음성으로 혹은 이 영상으로 시청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아나운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나운서 했던 경력이 전부인 사람이 어떻게 국정 최고 총괄 지휘를 담당하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자처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길래, 무슨 일을 조언했길래, 어떤 계획을 꾸몄길래 참모라고 자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저는 고민정 씨가 과연 아나운서 출신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적확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그리고 고민정 씨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참여하고 조언하고 그런 위치였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정말 그런 위상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민정 씨는 국정 운영 최고 사령 탑인 청와대를 경험한 준비된 인물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만, 글쎄 지금까지 고민정 씨가 했던 발언들, 언론을 통해서 그 고민정 씨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은 과연 국정 전반을 경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고민정 씨 발언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민정 씨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건 항상 문재인, 청와대, 여당, 그 다음에 광진 사람, 이것뿐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홍보 문자를 보내면서 무슨 아버지는 충청도 사람, 엄마는 전라도 사람, 이런 거를 강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정 전반을 경험했다는 그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고민정 씨는 언제 그런 거를 한번 유권자한테 보여줄 겁니까? 지금 투표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시점으로 언제 그걸 보여줄 겁니까? 국정 전반을 지키며 실력을 검증받았다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만, 언제 검증받았습니까? 대변인 노릇 잠깐 한 게 검증받은 겁니까? 대변인 노릇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잘못 전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다? 캠핑장하고 캠프를 구분을 못한 건지 아니면 잘못 전달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정 적자 이 얘기를 할 때 뭐 곡간이 썩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했는데 뭐 아니 국가 재정이 무슨 옛날 그 쌀입니까? 썩어나게? 비유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아나운서 출신이 이런 식으로 언어 표현이 부정확하고 비유도 잘못된 비유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 발전은 국회의원 혼자로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박원순, 그리고 광진구청장, 김성갑, 이 사람 아마 옛날 서울시의원이었는데 광진구청장과 원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당 후보인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강조했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팀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 물론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도 꽤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의 책무를 항상 이렇게 망각을 하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행정부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인데 왜 항상 무슨 원팀이 돼야 됩니까?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감시를 하고. 근데 무슨 원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명박 박근혜 때 다 그냥 여당 후보들이 다 되면은 그 반대한 논리 사용한 더불어민주당, 당시 더불어민주당 뭡니까? 헛소리 한 겁니까? 그리고 고민정은 또 자기를 왜 지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 개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변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촛불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촛불로 시작돼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자기를 지지하면 완성이 된다면 저는 솔직히 이 완성된 대한민국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말 아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게 아니라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심화된 유례가 없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의 1시간 한 5분 정도 되는 이 전체 토론 영상 중에서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 백미는 각 후보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주도권 토론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고민정 후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문재인 집권 이후 경제 상황은 아주 처참하다. 문재인의 참모였다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처리하고 경제 정책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고민정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추구하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포용 국가를 지향한다. 포용 국가란 뭐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뚜렷한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뭐라고 했냐면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그걸 처리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으면은 만약에 그걸 처리할 생각이 없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했다면 아주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너네가 발목 잡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정 씨의 이 경제에 대한 수준, 지식 수준 어떻습니까? 경제에 대한 판단 수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씨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은 지금 조국 살리기냐 아니면 뭐 경제 살리기냐 김종인 씨가 이런 지금 프레임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씨가 조국을 임명 강행할 때 대통령이 했느냐 아니면 참모들이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 고민정 씨가 자기 자신을 문재인의 참모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근데 고민정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장을 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세훈 씨를 깎아내렸습니다만 여러분 오세훈 씨는
국회의원을 했을 때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 그리고 서울시장 처음에 됐을 때가 46. 그리고 재선을 했을 때가 이제 재선을 하고 서울시장 물러났을 때가 아마 우리 나이로 51살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인구 1000만 도시의 서울을 한 5년 동안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서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 그대로 바뀐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거대 행정을 경험해본 사람 앞에서 고작 몇 달 청와대 대변인, 물론 그 전에 부대변인도 했지만 이 사람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로 오세훈 재선 서울시장한테 국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우습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세훈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조국 임명 강행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냐? 의견을 냈느냐? 그렇지 않다면 임명할 만한 것 아니냐? 조국 부부의 혐의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밝혀봐라. 분노하지 않느냐? 했더니 고민정 씨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이 뭡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권 그리고 고민정 씨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뭡니까? 자기 입장에서나 검찰개혁이겠지 그게 진짜 개혁입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바도 없습니다. 근데 오세훈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는 대변인으로 있을 때나 회피할 수 있는 답변이지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그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것이다. 얘기해봐라. 동정심을 갖고 있느냐, 분노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무 느낌도 없느냐 했더니 그때 이제 고민정 씨 표정을 보니까 거의 우는 표정을 짓습니다. 울먹거리는 그런 목소리로 뭐라고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시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느냐. 할 말이 검찰 개혁밖에 없습니까?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싶으면 어디 서초동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무슨 계속 검찰 개혁입니까? 묻는 질문에 아주 명쾌한 논리로 반박을 하면 되는 거지 갑자기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데 뭐 자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한 조국 부부에 대해서 지금 씌어진 그 혐의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가정을 해서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그 조국을 몰아간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든지 그 입장을 묻는데 누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물었습니까? 입장을 물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못합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재 영입 1호로 발탁을 한 그 대통령에 참모한 사람이 이 정도의 언변도 없습니까? 에? 이 정도의 개인적인 판단 능력도 지금 갖추지 못한 겁니까? 조국이 무슨 실성 불가침의 영역입니까? 조국이 무슨 금기입니까? 마치 여기가 지금 북한입니까? 김일성 얘기하면 잡혀가듯이 조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나라입니까? 왜 그렇게 조국 얘기하기 겁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건 또 이어집니다. 오세훈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의견은 어떻느냐? 나는 반대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동성애 합법화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합법화라는 거는 동성끼리 혼인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민법으로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걸 이제 동성애 합법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성 간의 결합을 갖다가 우리는 결혼이라고 혼인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동성끼리 이렇게 결합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이거 가정을 꾸리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못 받는다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데 오세훈 씨가 물은 거는 동성애 합법화를 물은 게 아닙니다. 그냥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겁니다. 남자 또는 여자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누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그러면 고민정 씨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혹은 별다른 느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서로 연애를 하는데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서로 만나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하겠다는데 그게 꼭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떤 법적, 제도적 용인 이런 것들을 갖다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는데 무슨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런 데까지 국민적 동의를 갖다가 언급해야 됩니까? 그리고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러분 북한 인권법은 이건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민정 씨는 이 자리는 장학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다. 저한테 예 아니오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 고민하는 바가 많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것 부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입니다. 이걸로. 북한 인권법은 북한 독재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그 실상을 갖다 조사하고 기록하고 북한 주민들을 갖다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에서 인권 탄압이 자행되지 않도록 그거를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고 우리가 인권법을 만들었다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또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이런 겁니다. 결국에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게 바로 북한 인권법인데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들 북한 인권법의 취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북한 대북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 인권법의 취지인데 그냥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다 쌀 갖다 주자는 얘기입니까? 북한에 달러 갖다 주자는 얘기입니까? 그냥 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개성난여고 금강산 열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북한 인권법의 내용이 뭔지 모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고민하는 바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장학 퀴즈가 아니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찬성 반대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헌법기관이 된다. 회피할 수 없다. 법안에 찬성 반대 여부를 묻는 게 잘못된 거냐? 이 자리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후보자로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민정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인권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가 많다고 하면 북한 인권법이 대해서 분명히 알 수밖에 없고 북한 인권법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그냥 지적하면 되는 건데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다? 무슨 맨날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과연 인재고 대통령의 참모였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발언입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고민정 씨는 국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길래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고민정 씨의 어떤 점을 보고 소위 말하는 인재라고 하면서 영입을 했을까? 고민정 씨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자평하길래 스스로를 대통령의 참모였다고 얘기를 할까? 물론 고민정 씨는 문재인의 참모로서 대한민국을 대변한 게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를 대변한 거고 정치를 이제 배웠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고민정 씨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어떤 정치를 배웠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선거가 9일 남았는데 그 뒤로도 고민정 씨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희석의 자유로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오셔서 영상도 한번 보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